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학 강사 김미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디데이 카운트가 시작됐지. 남아있는 기간 어떻게 공부해야 밀도 있게 공부하고 그 결과 2025 수능 커리어 하이를 찍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구알 우선 선생님이랑 같이 2025 남은 커리큘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등급별로 너에게 딱 맞춘 추천 커리까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우선 사실 선생님의 가장 시그니처 강의는 단일비지, 그치? 알겠지만 작년 수능을 기점으로 평가원의 어법이 좀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오독을 유발하는지, 어떻게 지문을 구성하는지, 어떻게 매력적인 선지들을 만들어내는지, 새로 바뀐 평가원의 법을 생각 같이 함께 살펴보는 그 그것들을 함께 공부하는 게 바로 단일비 강의였지. 사실 단일비 강의는 선생님의 개념 강의 중에 가장 시그니처 강의라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시작을 하거든. 제일 많이 올라오는 글 중에 하나가, 선생님 지금 7월인데 단일비 해도 될까? 지금 8월인데 단일비 해도 될까? 당연하지. 왜냐면 내가 그 눈을 가지고 글을 보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막눈이라고 해야 되나? 막눈으로 글을 읽는 거 너무 다른 문제잖아. 우리는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는 눈을 장착하는 강의가 바로 단일비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뭐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체화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처음으로 런칭한 강의가 심박기출 1, 2였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심박기출 2를 진행 중이고요. 심박기출 1 같은 경우에는 갈래별, 제재별로 어떻게 우리가 평가원의 글들을 읽어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단일비에서도 배우고 심박기출 1에서 갈래별, 제재별로 하는 걸 탄탄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이 안 오르는 그 미묘한 한 끗, 딱 부족한 한 끗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 최상위권의 딱 한 끗을 같이 배우는 강의가 심박기출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연어들도 돌아오는 그 유명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는 강의가 바로 파이란 강의지, 그치? 맞아요. 선생님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만드는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이란이었을 겁니다. 올해는 선생님이 이 파이란과 김민정 모의고사 3월부터 작업했어요, 얘들아.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자료, 왜냐면 작년 수능이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해 충분히 녹여내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래전부터 지금 쭉 작업을 해오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 모든 평가원의 어법들이 김민정 사과로 싹 체화할 수 있게 모의고사까지 올해 파이널 아주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말할 필요도 없는 선생님의 메인 강의죠. 네, 사실은 작년까지 씹어먹는 이제 EBS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올해는 씹어먹는 문학 연계, 씹어먹는 문학 완성, EBS에 있는 지문들 같이 총 정리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중요해서 어떻게 읽었어야 된다라는 것,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것을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번 바뀐 평가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것들, 실제로 강의 들어봐서 알겠지만 6편에도 잘 나왔잖아? 네. 근데 이 수많은 작품들을 마지막에 다 복습하기는 좀 어렵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출제자라면 난 이런 것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싹 모은 원포인트. 이렇게 말 그대로 약간 찍기특강이지. 선생님 이것만 하면 되나요? 안 돼.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이랑 3월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문학작품을 다 공부한 애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까지 했었던 작품들 중에 특별히 더욱 중요한 작품들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함께 점검하는 강의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물론 뭐 잠깐의 자랑을 하자면 작년에 실제 수능에 연계됐었던 3개 중에 지금 원포인트 찍었던 게 2개 나왔거든요. 막판에 내가 그 하나를 빼지 말았어야 돼. 막판에 고민하다 하나 딱 일동장려를 뺐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3개가 모두 연계되는 쾌거를 이루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또 한번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단일비 엄매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선생님이랑 어떤 개념 수영도, 그리고 출제자가 어떻게 낚시질을 하는지, 그리고 네가 이 개념에서 무엇을 가져가는지 민정쌤 팁까지 살펴보는 개념 강의가 단일비 엄매였을 거고요. 지금 이 시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문법이 좀 비긴 하는데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를 맞긴 하는데 가끔 한두 개 틀리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들지. 그런 아이들을 위해 만든 강의가 바로 짠! 문법집 강의입니다. 우리가 항상 열을 달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 7만 맞아도 문제를 맞을 수 있는데 내가 약간 애매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제대로 지우지 못했던 삶, 그 부분을 건드리는 강의가 문법집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은 잘 돼 있는데 불안한 친구들, 혹은 개념이 비는 건 아닌데 자꾸 문제 풀 때 한 개, 혹은 많이 틀리면 2개씩 틀리는 이런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수강하기 중에 가장 기억나는 멘트가 나 문법 안 온 줄 알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이랑 낯선 문제로 빠라락 팍팍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까지 진행하는 원포인트 문법까지 커리큘럼은 현재 요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저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준비했지. 선생님이 만든 등급별 딱 맞춘 추천 커리입니다. 우선 초압축 필수 커리야. 이건 정말 꼭 들었으면 좋겠어 하는 강의는 2개 꼽으라면, 사실 그거 좀 어려운데 진짜 딱 2개만 꼽아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은 뭐 꼽을 거냐면 단일비와 파이란, 시작과 끝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지문을 구성하는지, 윤문하는지,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는지, 매력적 오답을 만들어내는지, 우리 아이들 어떤 오독을 유발하는지를 배웠잖아.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시험장에서 결국 우리의 모든 지향은 시험장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시험장 행동 강령까지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선생님 저는 3등급 이하의 좀 중위권 학생들이에요 라고 한다면 단예비 보는 눈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죠? 그리고 심화기출 1입니다. 쌤 저는 전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보는 눈은 계속 장착이 돼야 되더라. 그게 왜냐면 어떤 눈을 가지고 글을 읽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너무너무 달라지거든. 그래서 단일비가 디폴트로 깔려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험장에서의 그 부족한 딱 한 끝, 그 한 끝을 배우는 심먹기출2 같이 수강하게 되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 근데 제가 대학 다니다 왔고 뭐 작년에도 등급 잘 나왔거든요 하는 어떤 기본이 있는 반수생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기본이 있으니, 그런 눈이 있으니 잘 나왔겠죠. 그 친구들은 씹먹기출 1, 2를 통해서 잊었던 평가원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비는 구멍 하나 없이 아주 완벽하게 메우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단일비부터 시작을 해서 씹먹기출 1, 2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물론 파이란입니다. 어떤 등급이든 어떤 상황이든 마무리는 파이란이야. 내가 말 안 해도 잘 알잖아. 수능 시험장에서 딱 80분 동안 오롯이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서 그 결과치를 봤잖아. 그때 생각난대.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구나. 후회를 하는 친구도 있고 내가 이래가지고 그때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니까 연어들이 돌아오지. 연어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내 말이 얼마나 의미 있고 시험장에서 통하는 말이었는지를 우리 아들이 느꼈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등급으로 시작했든 어떤 상황으로 시작했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파이란입니다. 수능 시험장에서의 행동 강령들까지 체화시키는 게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선택 과목을 화작에서 엄매로 바꿨든지 다른 거리를 타다 왔던지 하는 친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냅다 문법집보다는 단일비 엄매를 한번 빠르게 돌리고 나서 문법집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상위권 친구들은 단일비 엄매를 패스하고 문법집으로 바로 들어와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파이란과 마찬가지로 등급 그리고 나의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EBS 연계 공부겠죠. 저를 평가원의 막내딸이라는 별칭을 만들어준 강의가 EBS 강의니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씹어먹는 문학 연계, 씹어먹는 문학 완성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문학 시간 단축시켜야 돼. 그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 쌤 제자들 문학을 수능 시험장에서 15분 만에 풀었어요. 어떻게 풀어? 너무 신기한 건 한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선생님 저 15분 걸렸어요. 저도 한 15분? 많이 걸리면 20분? 작게 걸리면 15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 그건 바로 평상시에 문학 공부가 탄탄히 되었기 때문이겠지. 수능 시험장에서 문학 시간을 단축시켜서 독서의 그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한 강의가 문학 연계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태구알 선생님 목표는 하나야. 2025학년도 수능이 딱 끝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교정을 나오면서 진짜 할 만큼 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내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겠다 라는 거. 얘들아 내가 왜 도와준다는 표현을 쓰는지 알아? 강의만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아.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해야 돼. 수능 시험장의 80분은 오롯이 나와의 싸움이거든.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얘들아 이런 눈을 가지고 글을 읽는 거야. 얘들아 두 개가 헷갈릴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워봐. 이런 부분에서 평가원이 이런 오독을 만들어내니까 너가 이를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유념해서 읽어야 돼 라는 너의 비는 부분을 메워주는 거. 그리고 너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 그리고 너가 힘들 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거든. 알겠지만 남아있는 기간은 모두 여러분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쌤이 여러분의 그 길을 늘 함께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본격적인 강의에서 만날게 얘들아.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얘들아 댓글까지 부탁해.